내가 이 말을 꺼내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또 하느냐고.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65이 넘어서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는 남은 세월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연금도 받지만 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벌어오는데 익숙했지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체면 때문에 쓰고 습관 때문에 쓰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자식 앞에서 어깨가 서지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에는 남의 시선보다 내 통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안정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돈을 3가지로 나누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먹는 것, 약값, 공과금, 교통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르는 것이 불안을 키웁니다. 둘째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체면, 관성, 막연한 습관 때문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조금씩 노후를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나를 위한 기쁨의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나이에 무슨 기쁨이냐고, 그냥 아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작은 기쁨은 마음을 살립니다. 마음이 살아야 건강이 버팁니다. 건강이 버텨야 큰 병원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고 아주 작은 부분은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돈의 얼굴이 보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돈인가? 아니면 내 체면을 지키는 돈인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출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 것을 내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를 그 후에 찾아오는 허전함을 노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키는 시간입니다. 더 크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통장은 숨을 돌립니다. 그리고 통장이 숨을 돌리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65 이후의 돈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에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은 세월을 편안하게 건너는 첫걸음입니다. 65이 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면 괜찮지 않을까? 큰 돈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안정은 큰 돈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흐르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한 번에 모여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마음은 서서히 마릅니다. 돈이 한 번에 쌓여 있는 모습은 마치 고인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 줄어드는 속도를 바라보며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흐려진 판단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돈은 쌓아두는 것보다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은 거창한 사업이나 큰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연금, 작은 이자, 배당,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가벼운 일에서 얻는 소득도 충분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멈춘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70이 넘어서도 작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 경험을 나누며 약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돈은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돈의 액수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 가입한 여러 서비스와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혹은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서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히듯 작은 지출이 노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에 돈을 넣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몇 %씩 준다는 말은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특히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돈은 빠르게 사라질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65 이후의 투자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원금이 안전한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 설명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넣은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에 맡긴 돈은 남의 운에 맡긴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흐르게 하되 조용하게 흐르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급류가 아니라 잔잔한 시냇물처럼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두려움이 덜합니다.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노년의 부자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달 작은 확신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이기도 하고 스스로 움직여 얻은 수입이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돈 관리는 욕심을 줄이고 흐름을 만들고 고정 지출을 다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큰 돈을 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작은 흐름을 믿고 차분히 사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것이 내가
세월 속에서 배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도 위험한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대신 짊어지면 저 아이는 덜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계산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결국 편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학원비, 결혼비용, 집 마련까지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순간입니다. 나는 노년의 가장 큰 지출이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조심해야 할 지출이 자식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샀는데 이자가 부담이 된다며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통장은 비어갔고 어머니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운 것이 과연 도움만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책임질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대신 떠안아 버리면 자식은 잠시 편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도움의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돕는 것, 내가 오래 설 수 있는 선에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것보다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값집니다.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껴서 혹은 남들 눈이 두려워서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체면입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명절 자리에서, 친척 앞에서 괜히 더 쓰고 싶어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체면은 통장 잔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로 세워집니다. 조용히 분수에 맞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체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갑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노년의 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에 스스로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움은 사랑이지만 무너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도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돈을 내어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결국 경계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자식의 책임인지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지치고 통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부모가 오래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단단해지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깊게 품되 지갑은 쉽게 열지 마십시오. 그 절제가 당신을 지키고 결국 자식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절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건강에 쓰는 돈을 아끼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아까워서 혹은 혹시 큰 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검진을 미루고 통증을 참고 삽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다가 결국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나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뻐근해도 파스를 붙이며 넘기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처음 통증이 왔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적은 비용과 짧은 치료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러나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고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 사이 삶의 리듬은 깨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노년의 돈은 오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을 제때 먹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일은 지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그러나 몸이 따뜻해질 만큼 움직입니다. 그 시간은 내 몸을 지키는 동시에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돈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숨기고 혼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판단은 시야를 좁힙니다. 특히 불안이 끼어들면 판단은 더 흔들립니다. 나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큰 결정을 내리면서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족이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적지 않은 돈을 잃었을 때 그분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돈의 손실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왜 나 혼자 끌어안았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돈은 숨길수록 무거워집니다.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함께 상의한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통장을 점검하고 자식과 큰 방향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노년은 고집을 부릴 시기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돈을 투명하게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두고 있는지, 어떤 지출이 있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쯤은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판단이 흔들릴 때 누군가가 조용히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옳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건강을 외면하지 않고 결정을 혼자만의 영역으로 가두지 않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돈을 다루는 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합니다. 65 이후의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젊을 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선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면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돈은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방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방패는 자랑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용히 들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칼처럼 휘두르려 합니다. 더 벌어야 안심이 될 것 같고 더 불려야 체면이 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며 보았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돈을 바라보는 한 마음은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금액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순간에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병원 문을 열어야 할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밤새 뒤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진짜 든든함입니다. 통장에 거대한 숫자가 찍혀 있어도 늘 불안하다면 그 돈은 이미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큰 재산을 가졌지만 매일 시세를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범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쓰는 만큼 알고 남기는 만큼 알고 욕심을 줄인 덕분에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나는 후자의 모습이 진정한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크기와 맞을 때 가장 빛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얻는 순간 돈은 짐이 됩니다. 우리는 젊은 날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었고 비춰지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지킬 것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십시오. 이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만약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사람을 의심하고 매일 초조해진다면 방향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방패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됩니다. 나는 천천히 사는 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달의 지출을 차분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힘을 실으십시오. 작은 기쁨을 포기하지 말되 허영을 위해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유혹에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계산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의 속도도 바뀝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부라는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속도를 줄여도 됩니다. 남은 길을 흔들림 없이 걷기 위해 돈을 곁에 두십시오. 앞세우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숨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